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9장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를 솔로 모형에 반영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가보시면 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솔로 모형에서요, 인구 증가와 자본 축적 사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다른 요인들은 별로 이제 고려하지 않다가 하나씩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인구와 천연자원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 멜더스라는 학자입니다. 멜더스는 천연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살펴봤는데, 아이고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구상에 우리가 자원은 자꾸자꾸 고갈되니까 말 그대로 디즈멀, 이게 우울해진다는 거야, 미래가. 근데 여기 노벨상을 2019년에 받은 크리머 교수입니다. 이분은 인구 증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봤냐면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멜서시언 모형을 보시면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 여기 나와 있는 학자입니다. 옛날 학자죠. 아담 스미스, 멜서스, 리카르도 등등등. 인구가 장래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구 원칙에 대한 소론, 이런 책에서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천연자원이 뭔가 자꾸자꾸 고갈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극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극적이야 이렇게요. 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 인구는 어떤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속박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원은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비극이냐면 그 사회의 능력을 속박하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식량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데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는 거의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의 힘이 인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상의 힘. 지구상의 힘이라는 것은 천연자원 식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구가 증가하는 힘하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힘, 요거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상의 힘, 지구상의 힘,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인구 증가 힘이 더 세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요게 지구의 힘이라는 건 이제 식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 증가를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빈곤밖에 없는 거야. 빈곤 아니면은 악행. 악행이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서로 막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없으니까 악행을 행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빈곤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에 발생합니다. 우울해, 비극적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멜더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부가 자비나 빈곤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빈곤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완화 정책을 시도하면 이거 나쁘다는 거야. 왜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면 한 사회의 생산 능력을 더욱더 또다시 속박하게 되고 그 결과 한계에 봉착한다. 안 좋게 된다. 역효과를 맞게 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요즘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날 거기 나와 있듯이 멜더스가 생존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 200년, 2세기 지난 이후에 인구는 7배 증가했어. 그래 그 후 이렇게 인구는 7배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자, 그런데 생활 수준은 더 증가했대. 생활 수준은 풍요로워졌대요. 생활 수준은 역시 증가했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거기 보니까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기후와 영양실조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기술과 관련한 진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굶주림은 조금씩 발생할 수 있지만 식량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빈곤과 굶주림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라든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멜더스는 인류의 지적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네요. 여기서 기술 진보는 지적 능력 향상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술 진보가 농약 그리고 뭐 비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품종, 기술 진보 이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52페이지 가보시면 이러한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인구는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1%밖에 안 된대. 근데 오히려 생산량은 더 많아서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임법이 발달해가지고 멜서스가 얘기했던 당시의 그런 우려들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이렇게 비극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멜서스와 달리 크리머라는 학자는요. 2019년에 이 논문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분의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가 전망이 밝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2페이지 크레머리언 모형을 보시면 멜서스는요, 인구 증가가 생활 수준을 오히려 위협한다 얘기했는데 경제학자 마이클 크레머는요, 인구 증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인구가 많아질수록 뭐 천재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많아지면. 그래서 거기 기술 진보와 혁신을 담당하는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자,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야. 발명가와 그리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자와 발명가와 기술가 이런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혁신과 기술 진보가 더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증거 대박, 증거를 댄 거지 뭐. 그래서 증거 됐습니다. 자, 우리가 빙하기에서 이제 얼음이 녹게 되면서 이제 세계 대륙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제 물길이 생기고 바닷길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구가 특히 1억 명대보다 10억 명 되었을 때 성장이 더 빨라지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기술 혁신이 됐다. 요거는 이제 본 것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원전 1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만년설이 녹기 시작해서 육지를 연결해 준 그게 물이 범람하게 되니까
몇 개 지역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빙하기에서 얼음이 녹아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었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은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 9세기인 유럽,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인구가 좀 많았단 말이야. 이 지역에서 주로 문명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고 고립된 지역에 해당하는 플린더스 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고요. 그 결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253페이지에는 기술 진보가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퇴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되었다. 결국 많은 인구가 바로 기술 진보를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구 증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가지 상호작용을 살펴봤습니다. 천연자원 측면에서 살펴본 멜더스와 그리고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크리머 교수의 의견을 살펴봤는데 두 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솔로 모형에다가 기술 진보를 가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